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신규 R&D 계획을 본격 추진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총 2,321억 원이며 이 가운데 525억 원이 새로 선정되는 과제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2달 연속 개선세를 이어오던 기업 체감 경기가 코로나19 3차 유행 영향으로 하락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 업황 실적 BSI는 75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가 10월에 이어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산업 생산과 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반등의 효과로 증가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2020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연내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11년 만에 기본급을 동결했고 최대 쟁점이었던 잔업 30분 복원은 현대차와 동일한 25분 수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동안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가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스피도 신고가, 코스닥도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지금 코스피는 2,86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도 97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강세가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8200원까지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강한 지수의 흐름을 받지 않는 개별 종목들을 가진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흐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올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으니 내년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대에 찬 내년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잘 가지고 있어서 내년 업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눈여겨볼 업종 하나가 또 디스플레이 업종이잖아요. 그동안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쏟아져 왔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그 전망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2021년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상승의 끝판왕 같습니다. 2020년 많이 올랐는데 마지막 날까지 대차게 오르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달궈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오늘 디스플레이 업종도 같은 IT인데 삼성전자만 IT냐, 디스플레이 업종도 중요한 IT 업종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동향들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특히 LG 디스플레이나 한솔케미칼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메이커고 거기다가 소재 업종인데 이 두 회사 같은 경우 한때는 지수보다 좀 정체되고 재미가 없었죠. 그러다가 한 11월 달 이후부터 빠르게 상승하면서 오히려 한솔케미칼이 더 먼저 움직임이 나왔던 흐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시장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동안의 소외는 잊어라. 나도 이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TV 쪽입니다. 특히 TV가 5년 만에 최대치의 판매량을 기록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TV 판매가 다시 줄어들 것이냐라는 그런 논란도 맞긴 한데요. 근데 오히려 그때 되면은 또 다르게 봐야 될 흐름이 그때쯤 되면은 또 이제 각종 스포츠 경기가 제때로 열리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올림픽이나 이런 쪽도 다시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수요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TV 쪽에 대한 기대감은 나쁘지 않은데 게다가 가장 큰 추세가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한 32인치 가지고 한 5년째 봤다. 이거 좀 답답하다. 그러면은 고급화와 대형화가 되는 게 가장 큰 추세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삼성 쪽의 QLED 한 50% 이상 증가했고 LG전자의 OLED
한 18%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대형화입니다. 50인치 제품이 올해 가장 많이 팔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동안 와 80인치 누가 봐 그랬는데 80%가 넘게 수요가 증가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화가 점점 추세가 되고 있다는 관점들로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OLED 패널은 어느 정도 고점에서 좀 꺾이기 시작하고 LCD 패널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삼성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LCD 패널을 일단 1년 더 연장해서 생산하기로 했었죠. 그런 만큼 OLED 같은 경우도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수율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OLED에 대한 패널 동향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게 현실적인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쪽을 보게 되면은 특히 4분기를 가면서 디스플레이 시장 쪽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는 일단 출하량 자체가 급증하는 모습들인데 그중에서 스마트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TV나 와치 같은 경우, 즉 어떤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절대적인 게 지금 모바일용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폰 12가 잘 팔렸다. 근데 OLED 패널을 채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갤럭시 S21도 이제 21인가요? 네,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네요. 네, 21도 내년에 이제 기대를 하다 보니까 출시가 본격화되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또 최근에 부각받는 것은 플렉서블 OLED죠. 이쪽에 대한 출하량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게다가 최근에 또 계속 각광받는 부분들은 미니 LED입니다. 좀 더 마이크로 LED와 미니 LED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더 작은 게 마이크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LED보다 좀 더 미세한 그리고 또 색구현이 강하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미니 LED 시장이 작년 대비 한 58%가 아니고 배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내년 같은 경우 삼성 쪽에서 QLED TV의 상위 라인이 미니 LED TV로 들어오고 또 LG 쪽은 어떤 아이패드가 미니 LED 패널로 공급되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관련된 쪽은 대표적인 게 서울 반도체죠. 서울 바이오시스와 함께 미니 LED 칩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루멘스나 그리고 또 일진 디스플레이 쪽도 같이 연관성이 있는 종목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업종을 볼 때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에 고생하던 업종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올해부터 여러 가지 수요의 변화와 함께 어떤 재편이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올해 적자 축소 이후에 내년에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들 쪽에서 특히 LED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OLED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가장 높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소부장 섹터나 어떤 밸류체인들 이쪽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조정시 비중 확대가 이어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소재 업체인 한솔케미칼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회사는 그냥 팔방미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2차 전지까지 가장 최근에 핫한 두 가지 섹터가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업황이 당연히 좋아지면은 그에 따른 소재 그리고 또 소재 쪽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년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보다 한 또 20% 이상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진짜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성장하는 흐름을 갖는다라고 했었을 때 또 포트에 편입해도 될 만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가 살아나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은 대표적인 주자죠. 그래서 대형이나 중소형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쪽까지 또 확장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구동칩 같은 경우도 당연히 또 수혜를 받는다는 관점 쪽에서 내년도 강한 성장세가 예상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가 TV뿐만 아니라 또 모바일에서까지 내년에는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팔방미인이라고 한솔케미칼과 그리고 실리콘웍스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니까요. 2020년에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도 좀 체크를 해보고요. 내년에 좀 관심 있게 볼 기업들 하나씩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기업들이 그동안 실적에 있어서 좀 좋은 성과를 냈었나요? 네, 짚어보고 싶은데요. 저한테 시간을 한 20분만 내주시면은 쭉 하고 정리를 하겠는데 지금 시간상 시간이 그리고 또 부족하군요. 네, 저는 더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체크를 하면서 말씀드리게 되면 특히 이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보여줄 기업 중심으로 언급을 드리게 되면은 이를 토대로 해서 내년까지도 특히 매출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발판을 마련하는 거고요. 게다가 올해 좋았던 매출이 내년에 바로 꺾인다라기보다 계속 확장세로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올해 실적 좋았던 특히 매출이 좋았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IT 쪽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잘 아는 회사들 다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요즘엔 삼성 SDI가 좀 강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기는 꾸준하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된 또 IT 부품 쪽도 관심 있게 보시되 또 요즘에 반도체 쪽에 대한 시각 상당히 또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실리콘웍스부터 또 하나 원익QNC, 테크윙 그리고 PSK는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회사는 내년에 삼성이 낸드 플래시 쪽으로 강화하는 투자를 벌렸을 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주자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내년도 기대감이 높다라는 관점과 함께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해성DS라는 회사도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관련된 강자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리드 프레임 관련된 쪽에서 어떤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내년도 충분히 실적 흐름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단계 좀 올라왔어도 조정시 매수를 해놓는 전략은 내년을 뿌듯하게 만들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화학 섹터 쪽에서도 흐름들 나쁘지 않은 가운데 말씀드렸던 종목 다 나오네요. 한솔케미칼 여기도 들어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SKC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SKC 같은 경우는 화학 쪽보다도 이제 동박과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 쪽도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용도를 봤을 때 조선기자재를 뛰어넘어서 LNG 관련된 본행제의 흐름이 수소 쪽으로도 연관될 수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휴대폰 쪽에 MGNX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단순하게 휴대폰용 카메라가 아니라 앞으로 전장용 카메라 쪽에서 가장 또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MGNX의 변화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나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플랫폼 기업 쪽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는 열심히 달렸는데 하반기엔 주춤합니다. 그럼 내년도 쉴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성장세는 여전하다. 그러면은 다시 집중해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꾸준히 또 접근하는 것도 카카오 쪽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게임 쪽에서는 일단 컴투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컴투스와 함께 최근에 재조명을 받고 있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검은 사막에 이어서 붉은 사막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신작 기대감들이 가장 높을 수 있는 대표적인 주자다라는 쪽에서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IT 쪽에서는 롯데정보통신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롯데그룹이 좀 많이 정체가 됐었죠. 그런 쪽에서 온라인 쪽 그리고 비대면 쪽을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통신 쪽에서는 SK텔레콤은 이제 통신사로 바라볼 상황이 아니라 플랫폼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자회사들 상장을 많이 시킬 걸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랑 경쟁하기 위해서 티맵 모빌리티가 또 분산했죠. 이런 쪽도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쪽에서 재조명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미디어 쪽에서는 에코마케팅, DNC 미디어 이 두 종목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주환원 가치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대표의 인터뷰를 보은 상황 쪽에서 에코마케팅은 여전히 성장한다는 관점 쪽에서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신고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웹툰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대표적으로 단순하게 웹툰만 보는 게 아니라 웹툰이 이제 저작권을 충분히 활용한 IP를 활용해서 드라마나 게임 쪽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죠. 그럴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는 종목이면 DNC 미디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어떤 대면 쪽 오프라인 쪽이 조금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흐름들은 양호한 가능성이 높은데 주말에 이마트를 가봤더니 계산하는 데만 10분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산책을 갈 겸 마트에 가서 사는 수요도 만만치 않다는 쪽도 느껴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생활용품 쪽에서는 그래도 코스맥스 그래도 매출은 사상 최대를 이어가는 모습들인데 그와 함께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같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음식료 관련된 쪽에서는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곡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가격의 인상 요인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내년에 가격 인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내년에 계절적인 수요를 기대한다라고 보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어떤 서비스 관련된 쪽에서 나이스 평가 정보는 몇 차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인해서 회사가 커질 수 있겠다는 강점이 있다 보니까 늦어도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매매 잘하실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나는 바이오의 변동이 너무 싫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싫다. 그리고 내용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바이오주 안 하셔도 계좌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대외를 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친환경 관련된 쪽이죠. CS윈드, 삼강 MNT 계속 눌림 목표는 접근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내년에 턴어라운드 예상되는 기업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올해 별로 안 좋았다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바뀌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유 면세점, 컨텐츠, 오늘 저희 컨텐츠는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안에 포함된 종목 중에서 CMO 관련된 ST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ST팜이나 SK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CMO의 강자로 들어서기 시작했던 가장 첫 번째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그 이외에 동아소시홀딩스나 그리고 또 녹십자 같은 경우도 계속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확장세가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모텍 같은 경우도 눈길을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지금 전장용 관련된 쪽에서 또 하나 계속 부각받고 있는 쪽이 커넥터 관련된 쪽입니다. 즉 통신 모듈 관련된 쪽이 자동차가 하나의 통신 부품화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커넥터들은 중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모텍 그리고 또 한국단자 그리고 우주일렉트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장 부품이 전기차가 커지면서 자율주행까지 이어질 때 핵심적인 부품의 공급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로써 오늘 중요한 기업들 총 정리를 하면서 특집을 마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2021년에 볼만한 유망한 종목들 살펴봐 주셨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유망 업종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는요, 이 시각 객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분봉상으로 이렇게 완벽한 우상향 곡선을 보기가 어려운데 오늘 좀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객장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전 시장만 하더라도 개인만 좀 매수세를 보여줬던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오후 들어서 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좀 관찰이 되면서 시장의 추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오전 시장에서는 모두 매도세를 보이다가 일단 오후 들어서는 코스피 시장의 그 매수 유입이 좀 관찰이 됐다라는 점 먼저 특이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레고캠바이오, 동진세미캠,
NHN 한국사회부결제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마찬가지의 매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LG화학 그리고 한미약품, 한국전력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삼청단제약, 서울반도체, 네페스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오늘 오전 시장까지의 모습은 개인 수급이 지지하는 우리 증시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좀 오전 시장 매도 속에서도 개인 수급이 좀 우리 증시를 좀 받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배당락 이후에 좀 시장 분위기의 변화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자금들이 재유입되는 모습 등이 오늘 시장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가 시총 상위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오전 시장이 좀 약했다가 오후 들어서는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등도 봤을 때 이런 시총 상위 종목분들 아니라 다른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면서 오래간만에 시장 체감으로는 좀 좋은 모습이 좀 일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점 등이 전일 미국 증시가 좀 불확실성에 일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좀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 등이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는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들의 급등세도 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지만 일단 그 외에도 봤을 때 글로벌 OTT 성장에 따른 미디어 컨텐츠 업종의 상승도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2 컨텐츠들이 강세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4회사가 4천억 정도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은 점, 그리고 최근 우리 그 미디어 회사들의 이런 컨텐츠들이 흥행을 함으로써 이런 우리 컨텐츠에 대한 이 리레이팅 기대감 등이 다시 한번 상승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건설업종의 강세, 아무래도 신임 국토부 장관이 내년도 주택 공급 확대를 시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런 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기대감 등이 건설업종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방금 나온 속보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교체하고요. 후임에 삼선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는데요. 이분은 삼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또 이어서 나온 속보 하나 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는 한정혜 국회의원이 이제 당선이 됩니다. 내정이 됩니다. 요것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지 알아봐야 되는데 내일장이 없습니다. 1월 4일이죠. 내년 1월 4일 어떻게 펼쳐질지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1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신다는 거 시청자님들 좀 다시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증시 마지막 거래일 등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연초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정은 해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마다 좀 다른 유형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시기적으로는 과거 사례 등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일종의 계절적인 특성도 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올랐지만 아직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한 매수 유입 가능성도 염두를 해보자라는 말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 28일 배당 기준일 이후에 아무래도 이런 투자자들은 이 배당락 이후에 실적이라든가 밸류에이션 등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모습이고 일단 최소한 1, 2월 정도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염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준점은 동종업계 대비 저평가,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높은 종목, 주가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종목들 기준점 삼으시면서 일단 이러한 기준점에서 봤을 때는 LF, W게임즈, 현대리바트, SM, 이수화학 등을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연초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 전망까지 살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고요.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학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학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녹십자 홀딩스, 제2 콘텐트리, 엔젠바이오입니다. 먼저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네, 녹십자홀딩스 현재 15.32% 상승한 4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녹십자가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을 맡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녹십자홀딩스 오늘 가파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8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청와대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 분량을 내년 2, 4분기에 국내에 공급한다고 밝히자 국내 한국 기업 중 위탁 생산 종목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회사로는 녹십자와 한미약품 등이 있습니다. 또 어제 녹십자 MS가 미국에 약 2,9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를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면서 녹십자 그룹주에 대한 주가 상승 역시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십자 홀딩스 살펴봤고요. 다음은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제이콘텐트리 현재 11.82% 상승한 3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이콘텐트리가 자회사 JTBC 스튜디오의 성장 기대감에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JTBC 스튜디오는 관계사 흡습 통합과 4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실적 제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제3자 배정 대상자인 국내 사모펀드 프렉시스 캐피탈과 중국 IT 업체인 텐센트가 각각 3천억 원과 1천억 원씩을 출자해서 JTBC 스튜디오에 전환 우선주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증권사 리포트에선 호재에 호재를 더해 기대가 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이콘텐트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엔젠바이오입니다. 네, 엔젠바이오 현재 21.25% 3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젠바이오가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전망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엔젠바이오는 2020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 미국 진출에 따른 자사 전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엔젠바이오 측은 미국 수탁 검사기관을 인수해서 엔젠바이오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제품을 수출하고 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엔젠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월가에서 10여 년간 몸담았던 브라이언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월가의 늑대 브라이언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가 어제 리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 리플이 미 증권당국의 소송을 맞으면서 위기를 처했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사실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거래소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리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혼돈이 됐고 좀 혼란스러운데 이것도 유튜브에 또 보면 또 그 타이틀가 게임 오버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확실히 좀 표현할게요. First of all, 많은 그 리플 투자자들이 많이 큰 손실이 지금 일어나서 되게 안타깝게 저도 보고 있고 저도 이거 분석을 할때 12월 22일 전에는 이렇게 조정으로 엘리엇 파동으로는 클래식 조정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괜찮아질 것 같아서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포캐스팅을 했는데 이 갑작스러운 SEC 뉴스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지금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표현을 좀 명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한 것은 리플이 지금 11전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11센트죠. 11센트 밑으로 가면 그게 영어로 absolute critical support. 그 support 밑으로 가면 이 패턴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근데 어저께 17전 내려가고 어저께 밤에 좀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한 19전에서 한 20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회복이 되려면 이 사진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려면 내가 거기 그 리플 차트를 보여주시면 내가 30079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30전이죠. US 달러로 30전 30079 이거는 지금 바이낸스에서 나오는 차트인데 만약 그 선을 다시 상승으로 넘게 된다면 패턴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SEC가 걸려 있어서 이것은 상승을 해도 크게 상승은 안 할 것 같아요. 만약 SEC 소송이 어떻게 잘 돼서 SEC가 물러나고 이제 괜찮다 막 그런 뉴스가 나면 훨씬 뉴스가 투명해지면 리플이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저는 게임 오버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차트를 보면 지금 17전 때 보면 이 속 안에 있는 프랙탈 카운트가 1, 2, 3, 4, 5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게 더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더 내려가면 이거 뭐라 그러냐면 fifth wave extension이라고 그래요. LA 파동으로. 이게 더 내려가서 내가 그 차트를 보면 R2, 2라고 보이죠. 그게 alternate 2 카운트예요. 여기서 바운스가 안 되면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더 내려갈 확률이 크고 여기서 11전을 못 막아주면 그때는 게임 오버. 많은 투자자들이 이것 때문에 그냥 유튜브에 그 썸네일을 보니까 게임 오버 때문에 많은 혼돈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리플대에서 무서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지금 차트대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기서 저도 반등했으면 좋고 많은 지금 아직도 리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승을 다시 봐서 좀 이 손실을 좀 이렇게 좀 덜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많이 이거 다른 코인들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리플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지만 제가 어저께 설명한 걸 좀 투명하게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면 11전 라인 그러니까 US 달러로 0.11을 거치고 밑으로 가면 패턴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때는 진짜 게임 오버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당연히 SEC가 뭐 소송 중이니까 소송 되게 오래 걸리니까 이 가격에 머물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사이드웨이스로 먹을 수 있지만 만약 US 달러로 0.30 위로 올라가면 이 차트는 좀 개선이 돼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11전을 내려가게 되면 게임 오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잘못 좀 전달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 조금 기다려보더라도 상승은 어려울 것 같고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좀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이제 뭐 대형 기술주들, 애플, 아마존 이런 기술주들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이런 기술주들의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두 번째 그 PPT 자료를 보면 이것은 1980년부터 2020 그 데이터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얼마큼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렇게 시장 부문별로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Consumer Staples, Consumer Discretionary, Industrials, Energy, Technology 다 이렇게 부분으로. 근데 지금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너무 조금해서 그걸 보이지도 않고 그 세 번째 그 이미지를 보면 테크놀로지 이 전후반 상승이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 이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1927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를 모은 건데 이 중에서 three sector가 영어로 only three sectors have managed back-to-back massive leading gains. 그러니까 시장 부분별로 딱 three sector만 연속적인 이 큰 약 40% 넘게 어쩔 때는 막 60%, 80%까지 갈 때 딱 두 번이나 일으켰어요. 에너지가 한 1951년에 딱 두 번 크게 상승하고 discretionary가 어떤 주식들이냐? non-essential. non-essential은 무슨 어떤 증권이 non-essential이냐? 그러니까 뭐 automobile stock, 뭐 entertainment stock, 그러니까 호텔 막 그런 주식들이 consumer discretionary 주식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섹터 그 consumer discretionary 섹터가 연속적으로 두 번 이렇게 딱 두 번 1970년도 그리고 또 80년도 그 에너지도 한 1978년도 한 번 있었고 1951년에 있었고 그 노란색 인디케이터 보면 그리고 테크놀로지도 두 번 있었어요. 그리고 닷컴 버블 딱 전에 두 번 크게 한 70%, 80%까지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020, 2019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다음 이미지를 보십시오. 네 번째 페이지. 이거 영어로 sector returns when it leads big for 2 years in a row.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next year는 상승이 없고 그때는 하락이에요. discretionary는 65%, 40% 올랐지만 그 다음 년은 마이너스 9%, 에너지는 59%, 69% 상승했는데 그 다음은 마이너스 21%,
테크놀로지는 78%, 그 다음에는 41%만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2021년은 원래는 1999랑 2019랑 2022 연속적으로 올라갔으니까 크게 2021년은 이 데이터를 보면 마이너스 거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섹터리 부분마다 40%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1928년부터 지금까지 40% 올라갔을 때 back to back,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40% 올라갔을 때 섹터리 어떻게 퍼포먼했냐, 어떻게 리턴했냐 다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1928년 테크놀로지 빼놓고 딱 그때는 연속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0.5% 올라갔는데, 근데 이 데이터는 매우 이렇게 안 좋은 하락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만약 연속적으로 시장이 섹터이 상승했으면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 애무산 그런 주식들이 이 데이터를 보면 뭐 애플 같은 주식들이 내년에는 하락세를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상승률이 뭐 꾸준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2년 주기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복이 되진 않을 수도 있다. 내년에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래도 시장은 뭐 영향을 받지 않고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과열 양상을 띠고 있기도 하지만 미국의 S&P 지수도 이제 4,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이 시장을 볼 때 봐주셨던 지표 중에 스마트머니, 덤머니 이 이제 지표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과연 S&P 500 지수 4,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 스마트머니, 덤머니는 사실은 이 전문 투자자, 개미 투자자를 표현하는 건데, 개미 투자자가 죄송하지만 저 표현이 좀 극단적인데, 덤머니고 스마트머니는 뭐 기관머니죠. 근데 그 COVID-19 딱 써 있는 거, 그 얘기가 마지막 PPT죠. COVID-19에 써 있을 때 그 빨간 라인을 보면, 개미 투자자들은 팔고 있었어요. 그 빨간 라인이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뭐 전문 투자자들은 블루 색깔들은 다 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보십시오. 그게 S&P 500 차트거든요. 스마트머니가 살 때는 내려갈 때 샀잖아요. S&P가 샀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3월 때부터 지금 엄청 상승했죠. 근데 코비드-19이 터질 때 빨간 거, 개미 투자자들은 팔고 있었어요. 이래서 개미 투자자랑 스마트머니랑 타이밍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더 크게 벌어졌어요. 지금 맨 오른쪽에 덤머니랑 스마트머니 보면 그 3월 달에 있는 상황이랑 똑같이 돼요. 지금 갭이, 틈이 엄청 크잖아요. 이 갭이 ultimately 같이 좀 만나죠. 그러면 저는 큰 하락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 하락을 얘기하는데 저는 증거를 말해줘요. 항상 이 증거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한테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시장대에서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런 증거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자료를 모아서 시청자들한테 이거를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머니와 덤머니 지수로 본, 차트로 본 내년 S&P 500 지수까지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가의 늑대 브라이언 대표였고요.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국내 증시 지금 코스피도 또다시 신고가 경신을 하고요. 미국의 다우지수도 신고가 경신하고 다우지수뿐만이 아니죠. S&P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연말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뭐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대표님은 보시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또 궁금해요. 설명 좀 도와주세요. 네, 국채 발행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에 보통의 부담이었는데 이번 주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재정정책이 의회도 통과했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죠. 거기다가 공급 일정도 있었는데 의외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주식하고 채권이 동방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자산시장의 초강세 국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팁스, 그러니까 미국 물가 연동 채권의 흐름 한번 봅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죠. 물가 연동 채권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기대한 자산시장의 본격적 하락세가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10년물 기준으로 가격을 보면은 많이 좀 떨어졌죠. 한 2% 이상씩 떨어졌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0.5에서 0.7 등락하다가
0.9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대 비교를 해보면은 4분기 동안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소한 0.5% 이상 추가된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절대 수치도 중요하지만 방향하고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자산시장의 강세,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할수록 의구심이 지금 만연한 시장이긴 한데 이번 주에 이렇게 명백한 시그널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상승 중에서도 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21년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의 가시화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상승은 지금 끝물이 아니라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시장이 강한 상승세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시장이 워낙 잘 가다 보니까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더 드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물가 지표를 보면 이 부분은 또 조정 신호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지표 개선이 가시화되어야 우리가 좀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지난 PCPI 지수 그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요. 그래서 이것이 CPI 지수 나올 때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죠. 짐작이 가능한 그런 조정세입니다. 그래서 11월 둔화 강도를 놓고 봤을 때는 각도를 보면 약간 전월 대비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보이는 모습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렇게 완만하게 조정이 나타나면서 크게 악화되는 흐름이 아니라면 생각했었던 예상하는 대로 2021년 1분기 강세 반전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 그것은 자산시장의 상당히 탄력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좋아지는 지표도 있지만 호전 지속하는 경제지표 이쪽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P 케이스틸러 주택가격지수 어제 나왔거든요. 어제 새벽에 나왔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탄력을 강화시키고 있죠.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는 그 의미인데 상승 탄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강세의 의미를 놓고 봤을 때는 이 가시화되는 웰스 이펙트의 선순환 사이클 진입 가능성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이번 주에 나왔었던 FRB의 국가 부채 위험에 대한 보고서 이 내용 안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컨트롤 가능한 국가 부채는 민간으로 유동성이 넘어가면서 부의 효과로 전이되고 그것이 민간 지출을 자극시킨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자산시장을 부양하고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 증가돼서 고용 확대가 일어나면 부의 재분배까지 한 사이클이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두 번째 단계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RB의 논리하고 현재 자산시장 흐름이 거의 일치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채 문제는 계속해서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긴 한데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이번 리포트가 FRB 소속 그 담당 연구원의 개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FRB 쪽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은 미국의 주요 경제학자들도 비슷한 논리를 그동안에 얘기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봐도 기본적으로 들어왔었던 그런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을 좀 뽑아봤는데요. 기존 개인 채무하고 국가부채의 성격이 매우 다른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깔리는 내용을 보면은 가정이 수명이 유효한 그런 한계가 있는 반면에 국가부채 같은 경우는 무기한 롤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업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미스매칭 없이 롤오버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난다면은 문제보다는 국가부채가 유발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의 문제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다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GDP 대비 총 부채 비율 계속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해결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QE가 좀 약화되니까 폴 크루그만 교수가 2012년 정도에 저술을 하신 저서에서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부채 증가 속도보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이 더 높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가 여기다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너무 많이 유동성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견딜 수 있는 그 수준 이하로 유지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FRB의 물가 목표 관리 전망 이 표를 한번 다시 인용을 해봤습니다. 푸른색의 PC 인플레이션 흐름이 있고요.
주황색으로 2% 목표 물가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면은 그동안은 경계를 했지만 당분간은 그것을 넘어서는 적정 인플레이션의 상태 그것을 유지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 리포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미국인들이 temporary burst of inflation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코비드-19 때문에 생긴 재정정책 효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폭발이 예상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재정 통화 긴축의 요인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산 시장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정으로 보면 전염병의 과정을 통해서 재분배, 부의 재분배 메커니즘으로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국가부채 선순환 사이클 마지막 부분하고 오버랩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역시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가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선순환적인 방향으로 좀 해결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좀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2021년은요,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조성되고 허용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폭발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미국 자산시장 조정이 나타나긴 했지만 우리 시장은 강세를 보였죠. 이 다음에 우리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미국 시장이 폭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2021년 1분기 초강세장을 동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면서 경기 관련주, 그러니까 IT와 금융자본재 이쪽 비중 조정 시에 개선 돌려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BM의 김영진 대표였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고민 덜어드립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어두워 보이시는데 일단 운영 원칙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 종목 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에서 공개해드립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283.2%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화선까지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국제약품부터 코덱스 은선물,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첼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고요.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8%까지 목표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동일 고무벨트 12.4%, 그리고 써니전자가 2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13.4%, 15% 목표가 달성한 기록이고요. 현재 포트에는 5종목밖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제외된 종목들도 수익이 꽤 났습니다. S맥도 9.2%, IA도 15%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우리기술투자 S맥이 2%, 영화금속이 22.7%, 비네드 10%, MS오토텍 15% 기록하고 있고요.
코어텍이 2.6%, 아이큐어 15.1%, KCTC 2.2%, 한동화성 9.9% 기록하고 있습니다. 써니전자가 한 번 더 접근을 했었죠. 9.3%나 또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NEW가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12%, 오늘 도너리포트에서 60% 수익 냈다고 인증 보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마알미늄이 46.6%의 수익률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4종목 담겨 있고요. 벽산이 6.4%, 어제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인선 ENT도 1.4% 수익 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다음 내년을 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위원님 네이에스 도와주시죠. 네. 현재 포트폴리오 중에 벽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산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2,500원 부근이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인데요. 이 가격대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점진적으로 우상향 흐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홍종욱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연말 지나고 이제 뭐 새해까지 해서 연휴 기간 동안에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홍종욱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서울시장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정치 관련주들 내년에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보시고요. 이제는 뭐 신규로 좀 매수하기 다음 주에 눌림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종가가 2,500원 부근에서 마감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가격대 부근이에요. 여기서 마감해 준다면 뭐 좀 괜찮은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해에 좀 강하게 출발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 매디포스트인데요. 매디포스트는 내릴 때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손절가까지 넉넉하게 조정을 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돌파했던 가격대 부근, 그 가격대 부근에서는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요. 오늘 뭐 아래꼬리 조금 길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5일선 다시 살짝 이탈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뭐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썩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일 동안 저점을 이제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캔들이 과하게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그래도 한 2, 3일 안으로 다시 20선 위로 주가 회복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 생각 들고요. 내년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각종 암학회들이 이제 줄이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로브스타입니다. 아쉽게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목표가에 도달을 못하고 지금 밀렸는데 흐름은 뭐 계속 잘 이어가지고 있는 그림이고요. 주봉 흐름 그리고 월봉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이대로 한번 지속 부여하는 관점으로 가보고요. 손절가를 조금 높여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손절가를 뭐 큰 폭의 차이는 아닌데요. 조금 정도 올려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흐름 나쁘지 않으니까 거래량 죽여놓고 눌리는 구간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만들어 올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로보테마는 뭐 이제 시작이다 말씀드렸죠. 좀 많이 흔들다가 기간 조정을 얼마나 거쳐가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인선 ENT인데요. 인선 ENT는 이제 뭐 폐기물 관련해서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이제 전면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신고가 경신을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11,500원대 이 저항을 갖다가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이 상승 트렌드가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우상향 흐름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요 단기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짧은 손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접근을 하시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 업황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도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텐데 지금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대비해서는 좀 느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우려지 못 올라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좀 지지부진하다 하면 어쨌든 다섯 종목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의원님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